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입으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 양지수 모두 주간 기준으로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2% 이상 오르면서 2,000선에 완전히 안착을 했고요. 코스닥 시장도 3% 이상 상승을 하면서 630선에서 시장 마감이 됐습니다. 지난주에는 미국과 중국 무역 협상이 진전을 보였고 또 연준 위원들이 통화 완화 정책에 대한 스탠스를 나타내면서 시장은 안도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초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이 있습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사마콘덴서입니다. 사마콘덴서 바로 MLCC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고요. 지난주 삼성전기, 사마콘덴서다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 지난주에 보시면 글로벌 MLCC 회사들의 전반적인 상승이 있었는데요. 이 MLCC 세계 1위는 일본의 모라타입니다. 이 모라타 역시 지난주에 큰 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추정해 보면 이 MLCC 업계가 전반적인 바닥을 탈출하는 그런 국면에 들어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지난주 금요일 날 시장 끝나고 발표했던 중국의 지준율이나 또 이번 주에 있을 12일 날 있을 ECB 통화정책회의, 또 다음 주에 있을 FOMC 등등 이 중국, 유럽, 미국 등이 다 통화 완화, 금리 인하 또는 지준율 인하를 통해서 글로벌 경기 부양 관련된 정책을 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IT나 전장용의 쌀로 불리는 이 MLCC의 기대감으로 좀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기도 괜찮고요. 하지만 이제 사마콘덴서가 좀 더 상승 시에는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점에서 사마콘덴서에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 2020년부터 또 글로벌 5G 단말기 글로벌리하게 또 본격적으로 출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 이제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를 했는데 또 실제적으로 내년부터 중국이나 일본, 미국 등에서 이 5G 단말기의 수요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이 5G 이 단말기에는 현재 나오는 단말기보다 스마트폰 대당 MLCC 탑재량이 20% 이상 증가될 것으로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IT 부분의 수요, 그리고 전장용, 이 차량용 전장용 이 컨트롤 박스나 ADAS 같은 이 자율주행 관련된 또 수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기대가 된다라는 관점에서 사마콘덴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글로벌 MLCC 업체들의 지난주에 상승이 눈에 띄었고, 이 상승에는 글로벌 통화 완화 정책이 중요한 그런 중심에 있다라고 보시면 앞으로 이 MLCC 관련된 업체들의 기대감이 앞으로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상승 시에 레버리지 가장 키울 수 있는 사마콘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사마콘덴서보다는 대형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삼성전기 역시 같은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시가고요. 목표가 7만 원, 손절라인 42,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마콘덴서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그리고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 최낙철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신일섭 소장의 순위 탑5입니다. 4위는 다나와 올라와 있습니다. 8월 26일에 추천 의견 주셨고요. 수익률 1.67%, 그리고 3위는 오로라 8월 12일에 추천 의견 주셨습니다. 수익률 5.36% 이상 가져가고 있고, 2위에는 인터로조 올라와 있습니다. 8월 23일에 추천 의견 주셨습니다. 7% 가까운 수익률, 그리고 1위에는 자익을 올라와 있는데요. 8월 26일에 추천 의견 주셨습니다. 현재 수익률 8.36% 가져갑니다. 네, 차정철 팀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부터 함께 보시면 하이트진로 홀딩스 올라와 있습니다. 8월 5일에 추천 의견 주셨고 수익률 5.74%, 그리고 4위에는 기호 올라와 있습니다. 8월 19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수익률 10% 가깝게 가져가면서 목표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3위에는 덕산 네오룩스 올라와 있습니다. 9월 2일에 추천 의견을 주셨습니다. 딱 일주일이 됐는데요. 수익률 10% 이상 가져가고 있고요. 2위에는 서진 시스템 올라와 있습니다. 7월 29일에 추천 의견 주셨습니다. 수익률 11% 가깝게 가져가고 있고, 1위에는 인터로조 올라와 있습니다. 8월 19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11% 넘게 가져갑니다. 네, 전체 수익률 탑8입니다. 8위부터 함께 보시면 이 차동환 차장의 CJ시프트 올라와 있습니다. 8월 9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21.05%, 그리고 7위에는 이청원 본부장의 더구전자 올라와 있습니다. 8월 14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목표가 달성이 됐는데요. 수익률 23% 가깝게 가져가고 있고요. 6위에는 김재성 팀장의 선익 시스템 올라와 있습니다. 8월 8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현재 수익률 23% 이상, 그리고 5위에는 김재성 팀장의 원익큐브 올라와 있습니다. 8월 19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현재 수익률 27% 이상 가져가고 있고요. 4위에는 홍기범 연구원의 삼부산업 올라와 있습니다. 8월 20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현재 수익률 28% 이상 가져갑니다. 네, 1위부터 3위까지입니다. 3위에는 차동환 차장의 컬러레이 올라와 있는데요. 8월 23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현재 수익률 28% 이상 가져가고 있고, 2위에는 이청원 본부장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올라와 있습니다. 8월 2일에 매수 의견 주셨는데요. 40%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1위에는 김재성 팀장의 시노펙스 올라와 있습니다. 8월 8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익률 40.3% 이상 가져갑니다. 네,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일섭 소장님께서 자이그를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8월 26일에 추천해 주셨는데 현재 수익률 8% 이상 가져갑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이글 롤링콕스라는 신제품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거기 김혜수 씨 얼굴이 큼지막하게 박혀 있어서 언박싱하는 후기들이 많이 올라 있어요. 물론 그 회사에서 제품을 제공받고 쓴 후기는 밑에 그 붙여넣게 법이 바뀌었잖아요. 옛날에 블로거들이 너무 그 좋은 장점만 부각시켜서 써서 이제 그것을 산 소비자들이 피해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법이 바뀌어서 이제 만약에 무상 제공을 했을 경우에는 거기 쓰지 않으면 그 블로거들은 그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항상 쓰여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자기 돈 주고 쓴 후기는 그 재미있게 패러디해서 이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래 정부에서 정해준 양식이 있잖아요. 그 양식을 패러디해서 이거는 제 돈을 주고 제가 피땀 흘려 구한 뭐 후기입니다. 뭐 이런 언제나 후원의 그 협찬의 그 길은 열려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써놔요. 재미있게.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자기 돈 주고 진짜 쓴 거거든요. 뭐 여러 가지를 다 읽어보면은 이제 물론 무상 제공한 거는 당연히 좋은 점을 많이 썼겠죠. 왜냐면 회사에서 무상 제공하고 해준 이유가 블로거들한테 홍보를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만 써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진짜 쓴 후기, 요즘에 가리기가 더 쉽죠. 그렇게 돼버렸으니까. 안 쓴 거는 그 문구가 안 붙어 있는 거는 그냥 정말 자기가 쓴 거예요. 왜냐면 안 그러면은 다 법적인 제재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쓰이는 걸 다 읽어보면은 굉장히 좋은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이글 롤링콕스가 그러니까 단점으로 다 작용되는 거는 좀 크다인 건데, 그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통돌이 오븐이라고 이게 삼겹살이 돌아가요. 드럼 세탁기처럼 돌아가는데 그게 왜 좋냐면 막 삼겹살 꺼먹다 보면은 막 여러분들 어떤 분들 막 신문지를 막 다 깔고 막 기름 튄다고 막 싫어하시고 근데 삼겹살을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 통돌이 오븐은 그 안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 세척이 간편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기능을 롤링쿡스에 넣어놨어요. 롤링쿡스 자체는 에어프라이어예요.
에어프라이어인데 통회전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통돌이 오븐만이 갖고 있는 기능 플러스 에어프라이어의 기능이 다 있기 때문에 뭐 반응이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뭐 블로그 글들을 보니까. 그래서 그 롤링쿡스라는 게 롤링쿡스 얘기를 집중적으로 했지만 그런 여러 가지 그 옛날에 자이글이 그 적외선 조리기 그거 딱 하나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품목을 다변화시키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모델들을 되게 비싼 모델을 쓰고 있어요. 지금 여기는 롤링쿡스에는 김혜수 씨 썼고요. 그 산소 발생기 있어요. 쓰는 거. 복면같이 쓰는 거에는 김하중 씨를 모델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엄청나게 비싼 모델을 쓰면서 어쨌든 간에 판관비가 많이 발생을 해도 일단 인지도를 다른 매출 그 다양한 그 품목으로 넓히는 그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 먹히면 지금 당장은 수익이 많이 안 나도 일단 그 시장에서 자이글이 이렇게 다양한 제품을 만들구나. 그리고 이렇게 블로그들의 직접적인 후기들,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 이제는 어느 정도 그 수익의 단계에 들어서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자이글이 그렇게 모습이 나온 거고요. 기술적으로 이렇게 모습이 좋게 나오지 않으면 저희 얘기가 다 쓸모가 없는 거거든요. 아무리 그런 얘기가 나와봐야 기술적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수급적으로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살 타이밍이 전혀 아니라 그거는 그냥 친구들하고 잡담 나눌 때다 필요한 얘기가 돼버려요. 제가 한 얘기들은. 근데 지금은 기술적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더 먹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이글은 한번 기대해 볼 만합니다. 왜냐하면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살아남으려고 하는 몸부림이 긍정적으로 아마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이글 계속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다음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낙철 팀장님께서 디오를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8월 19일에 추천해 주셨는데 현재 수익률 10% 가깝게 가져갑니다. 목표가 44,500원 주셨는데 터치를 했습니다. 이제 좀 매도를 해봐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디오 같은 경우는 우선은 홀딩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디오 같은 경우는 우선은 실적에 의해서 계속 꾸준한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디지털 임플란트 자체가 기존 임플란트 대비 아무래도 대비가 정확하고 그래서 편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의사들에 대한 수요 측면이 되게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이제 미국 지역 같은 경우는 매출이 계속 커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화이트캡 인수와 이제 디지털 보처 업체 에비던트와 이제 전략적 협업 관계를 통해서 미국향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도 이 임플란트에 대한 매출 부분이 계속 향후 계속 커질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디오 같은 경우는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더 추가적인 매출 부분이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디오 같은 경우는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나서 기존의 저항선 부근 45,000원 부근을 갭으로 상승하고 나서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52주 신주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이 되어 기존의 저항선 부근이었던 목표가를 5만 원으로 설정을 하고 최소 익절가는 41,000원으로 설정해서 다시 한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오 2차 목표가 5만 원 주셨습니다. 계속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지수 엇갈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신희석 소장님께서는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추석 연휴가 있는 주기 때문에 소강 상태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마음이 똑같아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으면 웬만하면 그냥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탈레반하고 트럼프 왜 트럼프 보고 도란프라고 지금 어떻게 저런 놈들하고 협상을 할 수가 있냐. 9.11 테러 지금 추모기가 앞두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 정말 우리가 추석 연휴 때 주식을 갖고 갔는데 정말 오사마 빈라덴의 후예들이 만약에 또 비행기를 준비해가지고 미국에다가 자유여신상이나 이런 거 갖다 박아봐요. 그러면은 추석 때 어떻게 됐어요? 명절 때 남들은 놀고 있는데 나 혼자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주식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소강 상태로 갈 거니까 여러분들도 주식을 좀 매수를 자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9월 9일 월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 양지수 모두 주간 기준으로 상승하며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2,00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추석 주간으로 관망세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요.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 중국 정책 모멘텀 강화 등으로 2,000선에 완전히 안착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나란히 상승 출발합니다. 삼성전자 강보합권에서 머물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오늘 1% 가깝게 뜁니다. 82,7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네이버는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만은 이 변화폭은 크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증권사에서 여러 목표가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 내놓고 있습니다. 검색 지배력을 바탕으로 커머스 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라는 공통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현대모비스 움직임 없고 LG화학 32만 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난 주말에도 미국에서의 소송과 관련해서 계속 좀 잡음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함께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셀트리온은 1% 가깝게 상승 16만 7천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신한주주 9위권 그리고 LG 생활건강 지난주 금요일에 10위권까지 완전 안착이 됐습니다. 125만 원대까지 오늘 오르면서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양지수 상승 출발합니다. 코스피 강보합권,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0.36% 상승하면서 633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코스닥 오늘 상위 종목들의 흐름은 좋지 않습니다.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 약보합권, 헬릭스미스도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CJ ENM은 여전히 3위권입니다. 강보합권에 머뭅니다. 15만 7,200원대. 그리고 KMW 오늘 2% 가깝게 하락을 하는데요. 지난주에 52주 신고가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오늘 쉬어갑니다. 7만 4,500원대. 그리고 펄어비스 오늘 20만 원대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0.6% 상승하면서 시장 출발합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에는 메디톡스, 휴젤 7위권에 머뭅니다. 그리고 SK머트리얼즈 지난주 금요일부터 계속 8위권에 빠진 상황이고요. HLB 오늘 쉬어갑니다. 약보합권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다만 스튜디오 드래곤이 오늘 강세 나타냅니다. 1.4% 이상 상승하면서 6만 3천원대에서 6만 4,800원대까지 오르면서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희수 소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종목은 율촌화학입니다. 자, 율촌화학 하면은 생소할까요?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 인기 있는 종목이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라고 표현하는 얘기는 과거형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인기가 있어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니까. 왜 그러냐면 율촌화학은 그러니까 일단 율촌화학의 앞에 로고 보시면 뭐가 떠오를 거예요. 이거 어디서 봤는데 이거 분명히 이런 거, 그쵸? 빨간색 바탕에 그 하얀 쌀 같은 거 그려져 있는 표시 있죠. 어디서 되게 많이 봤죠, 지금 이거. 근데 어디서 봤을까? 왜 이게 눈에 익냐면 우리가 항상 많이 먹는 라면이나 과자가 농심께 많아요. 근데 그게 바로 농심의 로고랑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이거 뭐야, 베꼈나? 아닌가? 봤더니 율촌화학이란 이름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농심의 계열사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안 거죠. 그래서 익숙했었구나. 왜 익숙했는데 왜 전면에 안 드러났냐? 마크는 다 농심이 붙어 있거든요. 왜냐면 율촌화학이 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최근에 인기 있어진 그 섹터는 나중에 얘기할게요. 인기가 없었을 때, 인기는 없었지만 우리 생활 속에 곳곳에 있었어요. 여기 보면은 농심 신라면 여기 다 그려져 있죠, 지금. 여기 뭐죠? 조그매가지고 점점 화질이 안 좋아요, 조그만 것들. 보니까 근데 여기 수미칩도 보이고, 그쵸? 너구리도 보이네요, 그쵸? 여기 보이는데 율촌화학의 홈페이지예요. 개요에 나와 있는데 연포장 사업 부분인데 농심의 수미칩, 신라면, 너구리 이런 거에 포장지를 만든다. 이거 정말 안정적이네요. 그렇죠? 왜냐면 이거 캡티브 마켓이라 그래요. 그냥 내부 마켓. 이렇게 되면 요즘에 모르겠어요. 자꾸 그 계열사 몰아주기니 뭐니 이거를 단속을 하고
그걸 한다 뭐 이러는데 사실 이 농심과 율촌화학의 관계는 뭐 갑작스럽게 몰아줬다기보다는 계속해서 함께 해온 어떤 영혼의 파트너 같은 관계거든요. 그래서 이런 포장지 다 만들고 그렇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판지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뭐 요즘에 테린 포장이나 요즘에 또 뭐죠? 아세아 제지나 뭐 이런 판지 만드는 업체들이 택배 시장의 성장세와 함께 굉장히 뜨잖아요. 근데 그 율촌화학도 골판지를 만드는데 얘네는 골판지도 다 캡티브 마켓. 여기 보면은 그림에 다 나와 있잖아요. 다 오징어 짬뽕, 농심 양파링, 뭐 뚝배기, 신라면 이런 거 박스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안정적이죠. 일단 농심에서 라면 만들고 농심 라면이 1위잖아요. 농심이 라면을 계속 만들고 과자를 만들고 근데 그 포장지가 없고 박스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그냥 뭐 생 라면을 이게 주면 금방 이게 부패하면서 눅눅해져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안정적인 사업인 거를 알 수가 있겠죠. 율촌화학이. 근데 되게 아이러니하게 너무 안정적인 걸 싫어해요. 사람들이. 되게 이 투자자들은 뭘 좋아하냐면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변화 무쌍한 것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 안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없단 말이죠. 근데 그동안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율촌화학이 전자소재 사업 부문의 가장 윗부분에 올려놓은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자소재 부분을 왜 맨 위에 올려놨을까? 이 보면 LG화학의 아까 LG화학 얘기 방금 나왔죠. 앵커님이 얘기하셨나요? LG화학의 김명환 사장이 그 인터뷰를 했는데 김명환 배터리 연구소 사장이요. 여기 우리나라에 3대 배터리 소재 업체가 있죠.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여기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만드는 회사들. 근데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전기차 배터리 전량이 파우치형이고 삼성 SDI는 소형 배터리에 파우치 필름을 사용한다. 삼성 SDI가 만드는 소형 배터리는 뭐예요? 갤럭시 S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다 삼성 SDI 거 아닙니까? 옛날에 분리됐을 때 읽어보시면 삼성 SDI 써있죠. 근데 여기서 일본의 배터리 파우치 필름 업체 DMP와 쇼와덴코 여기서 다 받고 있는데 얘네가 CP 기업이라고 자율준수 규정 인증 업체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본이 사회주의가 아니잖아요. 공산주의가 아니죠? 일본이 아무리 그 정부에서 그래도 얘는 자율준수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우리가 한국에 주겠다고 하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일본 정부가 지금 너무 강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이 얘네가 잘라버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여기서 등장한 게 율촌화학이에요. 일본 정부가 언제든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 업체를 믿고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율촌화학은 물론 한국의 어떤 회사든 협력해서 알루미늄 파우치 필름을 국산하고 있다라고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실제로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 율촌화학의 파우치 필름에 대해서 테스트를 했다. 코엑스에서 열린 그 박람회에서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전자소재 사업이 이 부분이 크고 있는데 이 부분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연포장 사업이나 판지 사업은 농심과 연결돼 있어서 너무 강력한 안정성을 갖고 있는데 인기가 없었는데 이 전자소재 사업, 왜냐면 전기차 배터리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거 뭐야? 전기차 배터리? 막 몰려드는 거예요.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 생겼다. 그래서 주가가 농심하고 율촌화학이 비슷한 흐름을 장기적으로 보였는데 최근에 농심은 밑으로 빠지고 있거든요. 근데 율촌화학은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괴리감이 왜 나타나냐면 아까 전에 배터리 필름을 건드렸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성장성을 한번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손절가는 14,000원, 목표가는 2만 원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에코마케팅입니다. 자, 추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 선물을 뭐 드릴까? 그 마음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에코마케팅이 뭐냐면 데일리 앵커라는 자회사에서 클럭 마사지기를 또 여러 번 말했는데 그 대박 났어요. 진짜로 대박이 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른 업체들은 처음에 홈쇼핑을 뚫어서 홈쇼핑에서 방송을 하는데 얘네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SNS에서 퍼포먼스 마케팅, 에코마케팅 능력으로 데일리 앵커의 클럭 미니 마사지기를 터뜨렸어요. 그래서 이제 인기를 얻으니까 그게 지금 이제 홈쇼핑에서 방송을 해요. 거꾸로 가고 있어요. 지금 홈쇼핑에서 엄청 방송하고 있거든요. 부모님 뭐 등 허리에도 하나씩 붙여주세요. 연인들하고 같이 커플로 마사지해요. 막 이런 것들. 이래서 이제 지금 뭐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전용 센터를 만들었어요. 뭐냐면 어르신 전용 전화센터. 왜냐면 이 데일리 앵커의 클럭 미니 마사지기가 처음에 인스타그램이나 그 페이스북이나 SNS 마케팅으로 젊은 애들이 샀거든요.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고 이제 만족을 해버리니까 그 다음에 너네 부모님한테 해라.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계층이 넓어진 거죠. 근데 SNS를 시작했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 전용 전화 상담센터를 만들었어요. 지금 이 클럭 미니 마사지기가.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계층이 넓어지면서 마케팅도 잘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잘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에코 마케팅을 한번 추석 전에 미니 마사지기를 사면서 주식도 한번 어떤 주식인지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 26,000원, 목표가 4만 원입니다. 네, 율촌화 그리고 에코 마케팅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이 최낙철 팀장님의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추천드릴 종목은 캠트로닉스입니다. 동사는 1997년 4월에 설립되어 전자부품을 공급하는 전자부품 사업과 전자형 공업용, 케미칼을 생산 및 식각을 하는 화학 사업으로 사업 부분이 영위되어 있습니다. 주요 제품은 전자 사업 부분의 PBA, LED 바 모듈, LED IF 모듈 등과 함께 화학 사업의 싱글라스, EAP, PM 등이 있습니다. 추천드리는 포인트는 총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 기존 사업의 성공적인 턴어라운드 측면입니다. 리지드 OLED 중국발 훈풍에 따라 캠트로닉스의 시각 사업부도 날개를 달았습니다. 베질리스와 FON이 필두로 리지드 OLED가 수요가 급증을 하였고 삼성의 A90 등 중저가에도 리지드 OLED가 탑재되며 당분간 현재와 같은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캠트로닉스가 영위하고 있는 리지드 OLED는 시각 사업은 현재 캠트로닉스와 경쟁사가 두 곳이 양분하고 있습니다. 2017년 매출액은 414억 원으로 저점으로 올해 완전한 회복세가 기대되며 물량 증가에도 따른 규모 경제의 안정적인 캐시카우 측면을 큰 축을 맡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삼성전기의 무선 충전 영업 양수 효과입니다. 동사는 2019년 4월에 무선 충전 사업을 210억 원에 인수를 하였습니다. 이로써 기존의 TX에 국한되었던 사업을 RX까지 확장하면서 무선 충전 토탈 솔루션을 확보했습니다. 고객사 하반기 반영 플래그십 제품부터 3콩 모듈의 진입 2020년에는 삼성전기 양수효과로 연간 온기 반영 시 1,000억 원의 수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장 쪽 TX 관련 수주가 일부 실적으로 연결될 예정입니다. 무선 충전 사업 매출액은 2018년 69억 원에서 2019년 500억 원으로 2020년에는 1,200억 원으로 이상 전망 측면입니다. 케미칼과 전자부품의 전방 산업의 모멘텀이 다소 약화되더라도 수익성이 좋은 시각 사업과 무선 충전으로 인한 동사의 실적은 올해와 내년 큰 폭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솔루션 사업은 상용화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지만 글로벌 업체와의 협력 등 지속적인 R&D 투자도 중장기 성장 동력 산업으로 기대감은 여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분기부터는 본격적인 무선 충전 사업부 실적이 연결로 반영이 됨에 따라 하반기 역시 외형 성장 내실 모두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어 추천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1,500원, 손절가는 8,230원입니다. 두 번째 추천드릴 종목은 오이솔루션입니다. 2000년 3월에 8월 7일 설립되어 전자, 전기, 정보통신 관련 제품의 연구개발,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주력 제품은 광트랜시버로 대용량 라우터 및 스위치 등 광통신장치의 전기 신호와 광신호를 변환시켜 광통신이 가능하게 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광통신은 유무선 데이터 트래픽이 증가와 함께 성장하고 있으며 광트랜시버의 시장도 응용 분야별로 연간 2에서 21%로 지속적으로 성장 중에 있습니다. 동사를 추천드린 이유는 총 두 가지 측면인데요. 첫 번째는 5G 필수품 광트랜시버의 측면입니다. 글로벌 광케이블의 보급률이 높아질수록 광트랜시버 중요성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광신호로 전달된 데이터를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나 디바이스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광신호로 송수시된 데이터를 전기신호로 변화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 역할을 하는 것이 핵심 부품이 바로 이 광트랜시버입니다. 두 번째는 국내 해외 시장의 실적 성장 측면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 이 5G의 상용화 성공함에 따라 국내 통신 장비들의 관련 업체들도 실적도 주가도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동사의 주요 거래처인 글로벌 5G MS 마켓 확대와 더
더불어 올해 1분기 매출액은 43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1% 증가, 영업이익은 97억 원으로 흑자 전환을 기록하며 큰 폭의 실적 개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2019년 상반기 중 국내 매출이 비중이 높아진 것을 우려하여 하반기 실적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주가가 잠시 추출을 했지만 2019년 하반기는 더욱더 큰 폭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내 5G 기지국 구축 속도가 더욱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까지 5G 전국망 구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고 5G 전용 디바이스들이 점점 등장하면서 전국망 속도 구축 속도가 더욱더 높을 것으로 통신사에 주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해외 시장의 본격적인 열리는 측면입니다. 지역 확대 측면입니다. 미국의 AT&T는 필두로 올해 연말부터 5G 커버리지 지역 확대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둔 일본은 더욱더 상황이 다급한 상황입니다. 동사의 주요 거래처가 5G 통신 장비인 MSI 1위를 등극하면서 해외 시장은 더욱더 용이할 환경이 열려 있습니다. 실적에 의해 중장기적으로 주가 꾸준히 우상한 종목이어서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 추천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72,000원, 손절가는 5만 원입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ND포스입니다. 내년에 5G 통신 장비 실적 개선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7,450원대까지 고가를 높이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6,4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신일섭 소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내용을 봤더니요. 그 ND포스가 지난 6일이니까 지금 9월 달이죠. 바로 며칠 전이네요. 무선 안테나 부품 소재 전문회사 레아스 인수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올랐네요. 레아스가 보니까 연성 회로기판 FPCB라고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연성 회로기판, 부드러운 회로기판으로 그 보면은 인터플렉스나 이런 회사들이에요. 대부분 삼성전자나 LG전자의 폰에 그 들어가는 기판 만드는 회사들인데 레아스도 연성 회로기판 생산 업체네요. 근데 여기서 무선 안테나류 FPCB를 공급하고 있는데 여기 이 회사가 그 일본이 에칭가스 처음에 그 고순도 불화수소라고 막 그 일본이 안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중소기업 왜 안 쓰냐고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얘기했더니 아직 그 불화수소에 그 11.9인가요? 그러니까 구가 11개예요. 순도가 구가 11개, 일본 거는 11개인데 우리나라 거는 아직 중소기업은 그 정도 수준에 못 미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못 쓰고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는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수출 규제를 강화한 가운데 이제 레아스가 프레스 방식의 FPCB를 제작하고 있어서 요 에칭가스랑은 빗나가는 다른 에칭가스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출 규제 부담이 없다. 뭐 이런 내용 때문에 지금 이제 뭐 이 통신용 FPCB 관련해서 이제 또 5G 까지 연결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ND포스가 인수한 레아스라는 회사 때문에 지금 이 ND포스라는 회사가 지금 뭐 일본의 수출 규제에 비껴나가서 5G 관련 통신 FPCB, 통신용 FPCB를 그 많이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지금 자회사를 포섭을 했다. 이 얘기로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그 주가도 지금 좋아요. 기술적인 모습이. 2018년 10월 달에 급등을 하고 그 뒤에 쭉 눌렸는데 이번 두 번째 상승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은 전형적인 지금 보시면 이 누워있는 이거 영문자 N 딱 나왔죠. 상승 N자 요거. 그래서 요 N자가 나오면서 이 2016년 10월 달에 이 가격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이 2018년 여기 보면 11월 달에 월 중에 급등을 했는데 결국에 종가로 밀렸잖아요. 여기가 왜 밀렸냐면 이 2016년 10월 달에 여기 때문에 밀린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이제 ND포스가 새로 상장했을 때 기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공모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뭐 이득을 많이 받고 팔았겠지만 새로 이거 좋다, 비전 좋다고 막 몰렸는데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기서 올라가려고 하니까 2년을 기다렸기 때문에 만 2년. 그래서 너무 지겨워서 여기서 본전 심리 때문에 다 팔았어요. 그걸 못 이긴 거예요. 이번에 다시 올라가고 있잖아요. 두 번째 상승해서 여기를 다시 돌파하고 7,000원을 돌파한다고 하면 되게 좋은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입니다. 오늘 저희가 방송하기 시작하길 할 때 전해드리기도 했는데요. 현대글로비스 차량 운반선이 미국 해상에서 전도됐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2% 가깝게 하락하면서 15만 1,5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최낙철 팀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선은 잠시 이슈로 사고 이슈로 지금 주가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아무래도 현대글로비스는 우선은 첫 번째로는 우선 실적에 의한 중장기적으로 성장이 가능한 회사입니다. 아무래도 영업이익은 작년에 비해서 7,100억 원에서 7,971억 원으로 아무래도 올해 예상이 되고 있고 단기 순이익은 4,374억 원에서 5,264억 원으로 아무래도 계속 꾸준하게 우성장하는 가능한 회사로 지금 평가되고 있어 주가도 우상했는데 원래 이슈가 있으면 이런 사고 있을 주가가 많이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우선 현대글로비스는 우선 대형주이기 때문에 큰 폭의 변화는 크게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한 시장에서도 크게 거래되지 않는 주식이기 때문에 이슈가 생각보다 부각받지 않아서 크게 약세 흐름이 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통상 이 선박회사들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고가 나게 되면은 재무적 손실 부분이 보험으로 리스크가 해치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약상이 나올 수가 없는 부분이 아무래도 리스크가 해치됐기 때문에 잠시 주가는 주춤할 수 있지만 기업의 펀더멘털 자체는 꾸준하게 우상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기회가 오히려 주가를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우상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KB증권에서도 사고로 인한 재무적 손실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오늘 아침에 리포트 내놓기도 했는데요.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그리고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 최낙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선릉금융센터 윤여민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팀장님께서 8월 27일에 유한 양행 추천해 주셨습니다. 전 거래일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 5% 가깝게 근접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이 유한양행 같은 경우 좀 여러 가지 좀 투자 포인트가 좀 존재하는 종목입니다. 일단 뭐 제약바이오 섹터가 최근에 좀 많은 악재를 겪으면서 투신이 많이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많은 투자 포인트가 있는데요. 일단은 세 건의 기술 이전 계약을 통해서 올 하반기부터 여러 건의 어떤 마일스톤을 좀 수정하게 되면서 올해 아무래도 연간 이익이 250억 원 이상, 그럼 내년 같은 경우는 950억 원이 좀 일 것으로 전망을 하면서 상당히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좀 크게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동사의 어떤 최고 파이프라인이죠. 폐암 치료제인 레이저 티닉 같은 경우 이제 국내에서 임상 이상을 좀 마무리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올해 안으로 3상의 어떤 개시 기대가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중작용 어떤 단백질 바이오 신약도 현재 독성 시험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올해 안에 글로벌 임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런 파이프라인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동사 같은 경우 최근에 좀 사업 확장을 좀 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임플란트 쪽이라든지 그다음 뉴 오리진 브랜드를 통해서 건강식품, 그다음 식품 화장품 등으로 여러 가지 좀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좀 상당히 좀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기관도 최근에 좀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제시해드렸던 목표가 27만 원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예,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이제 삼성 SDS라는 종목입니다. 좀 약간 중기적으로 좀 봐야 할 종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2분기 호실 좀 기록을 하였습니다. 2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12% 증가한 2조 7천억 정도,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9% 증가한 2,500억 정도를 좀 기록을 하면서 어떤 시장의 컨센서스를 좀 상회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IT 서비스 부분이 전략 사업 매출 비중이 거의 34%까지 확대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물류, 업무 처리 아웃소싱도 대외 사업 매출 비중이 한 17% 정도 확대가 되면서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좋게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상반기에는 글로벌 어떤 경기 불안 우려라든지 주요 고객사 실적 변동 확대로 인해서 좀 IT 서비스 부분에서 좀 상당히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전략 사업 비중 확대라든지 물류 이제 업무 처리 아웃소싱의 어떤 대외 사업이 확대가 되면서
올해 동사 영업이익 같은 경우 전년 대비 한 10% 정도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내년에도 10% 정도 성장을 하면서 거의 1조 원대를 지금 찍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뭐 올해 내년 두 자루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동사 같은 경우 글로벌 진출에 좀 속도를 좀 많이 내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베트남 IT 기업의 최대 주주가 좀 되었습니다. 이 계약을 통해서 동사는 CMC 지분 인수 등 전략적 투자를 통해서 주주로서 이사회에 좀 참여하는 내용을 좀 담고 있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 CMC를 동남아시아 어떤 사업 확장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금 동사 같은 경우 글로벌 쇼핑 플랫폼 아마존이라든지 일본 라쿠텐, 그다음 동남아시아 라자다까지 협력을 좀 강화를 하면서 좀 국내 기업의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 진출을 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첼로스퀘어라고 이제 동사가 개발한 플랫폼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최신 IT 기술이 좀 접목된 글로벌 이커머스 물류 특화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플랫폼을 통해서 어떤 이커머스 사업자와 다양한 협업 모델을 좀 발굴을 하고요. 국내 기업이 해외 시장을 쉽게 공략할 수 있도록 물류 서비스를 좀 제공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지금 최근에 뭐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동사 같은 경우 뭐 클라우드라든지 AI 솔루션, 뭐 IT 등 여러 가지 지금 전략 사업에 관련돼서 좀 기술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자금력 바탕으로 IT 서비스 원천 기술 보유라든지 그다음에 또 M&A 관련된 부분에서 순차적으로 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 뭐 지금 2분기 성적이 잘 나왔습니다. 하지만 뭐 3분기는 좀 기술이라고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내년 영업이익이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좀 중기적으로 이 종목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좀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22만 원, 손절가는 18만 8천 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 윤여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27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0.6%의 상승세 2010선도 뛰어넘고 2021선까지 올랐습니다. 분봉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요, 2013선에서 갭상승 출발했습니다. 10포인트 올려내면서 24포인트까지 올라왔고, 현재도 안정적으로 상승세 이어나갑니다. 수급 보시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이 이끕니다. 외국인들 다시 한번 500억 원 가까이 사주면서 시장 이끌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의 매도세 나타내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상승세로 흘러갑니다. 일단 오늘 SK하이닉스가 2% 넘게 상승하면서 83,9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52주 신고가 경신했었죠. 84,000원대까지 올라왔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84,000원대까지 터치를 하면서 시장 흘러가기도 했습니다. 현재도 메릴린치, UBS, 골드만 측에서 큰 폭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금요일에서 오늘까지도 큰 폭으로 매수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1% 넘게 상승 38,95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현대차도 상승 전환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에는 약보합권에서 출발했지만요. 다시 상승 전환되면서 128,000원대까지 회복이 됐고요.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오늘 0.67% 상승하면서 다시 15만 원대 회복이 됐습니다. 오늘 네이버도 외국인 측에서 좀 크게 사들입니다. UBS, 시티그룹, JP모건에서 큰 폭으로 사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증권사에서 네이버 상향 조정하는 목표가를 상향 조정한 리포트를 내놓았습니다. 검색 지배력을 바탕으로 커머스 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다라는 리포트 내놓은 상황입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에는 이 신한지주가 강한 상승세 나오고 있습니다. 1% 이상 상승하면서 41,9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LG 생활건강 지난주 금요일에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죠. 오늘도 아침에 마찬가지로 125만 원대까지 터치를 하기도 했지만요. 현재 약보합권으로 전환되면서 다시 124만 원대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632포인트에서 흘러가고 있네요. 분봉 보시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630선에서 출발하면서 34포인트까지 고가 높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소폭 하락하면서 강보합권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수급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과 외국인 매도하면서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110억 원 넘게 매수해주면서 현재 시장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헬릭스미스는 오늘 장 초반에는 하락 출발을 했지만요. 현재는 보합권까지 다시 돌아왔습니다. 46,400원대 그리고 헬릭스미스도 18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CJ ENM 오늘 1% 넘게 상승합니다. 15만 8,700원대까지 올랐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이 CJ ENM과 스튜디오 드래곤 콘텐츠주의 조정폭이 컸기 때문에 큰 폭의 상승세가 나올 것이다라는 증권사 리포트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상승세 흘러가고 있고 KMW가 오늘 5%대 급락세로 흘러갑니다. 72,000원대까지 내려왔는데요. 지난주에는 52주 신고가 경신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펄어비스는 오늘 20만 원대 회복이 됐습니다. 0.6% 상승하면서 20만 2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메디톡스 1%대 강세, 휴젤도 마찬가지로 지난주 상승세 이어오면서 오늘은 쉬어갑니다. 0.78% 하락하면서 37만 원대 이탈되고 36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HLB가요, SK 머트리얼즈 제치고 8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강보합권에서 머뭅니다. 48,100원대, 그리고 9위권에는 SK 머트리얼즈 0.45%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도 강합니다. 3% 가깝게 급등하면서 65,7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다음으로는 원달러 환율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원달러 환율 1,200원대 아래로 내려왔었죠. 오늘 다시 한번 하락 흐름 타면서 1,193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 저가 매수해보면 좋겠습니까? 오늘은 그 전기차 관련된 우리 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1차 상승, 그동안의 낙폭에 대한 1차 상승은 이제 마무리된 상태고요. 그 이후에 이제 추가 상승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업 하면은 그 PTC 히터, 그러니까 전기를 이용하는 그 난방 장치죠. 이런 거의 전문 생산인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 전기차 시장을 한번 보면은 그동안에 이제 재작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가 뭐 작년 조정받고 있고 현재도 조정받고 있는데, 이런 그 전기차의 흐름이 내년부터는 다시 한번 피크를 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의 어떤 CO2의 어떤 감축 이런 부분, 그러면서 유럽만 하더라도 내년에는 그 50만 대를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글로벌 톱 그런 기업들의 또 전기 자동차 생산의 또 확대, 이런 부분이 우리 산업을 어떤 뭐 상승으로 이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여지면서, 일단은 그 PT 시터 부분에서 이제 글로벌 1위 사업자죠. 그러면서 18년문을 비롯해서 뭐 매출 640억에서 2020년대는 2천억 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그 매출을 현재는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21년에 3천억까지 매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이제 아다스, 우리의 오토모티브를 또 인수해서 새로운 센서 사업을 또 수행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전기차 하면은 그 뭐냐도 이제 테슬라의 어떤 흐름, 이런 것이 전 세계 전기차 흐름을 볼 수 있는데, 현재 그 테슬라나 이런 쪽에서의 어떤 흐름 자체가 아주 뭐 적극적으로 유럽, 뭐 중국, 미국을 비롯해서 어떤 상승을 위해서 과감한 시설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보급형 차돌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접근하겠다는 이런 것이 우리 산업으로서는 이제 괜찮은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이고요. 그동안에 이제 우리 산업은 이제 테슬라에 거의 뭐 이렇게 납품을 많이 했는데, 이것은 테슬라의 의존도를 축소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도 많이 좀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이런 상태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산업으로서 이제 전기차 부품주는 한번 관심을 가져볼 그런 종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요. 단기적으로는 그 낙폭에 대한 상승은 이제 마무리되기 때문에 바로 2차 상승을 급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은 조정을 받고 올라가는 흐름을 봐야 될 것이냐, 여러 이제 판단의 기준인데, 지금의 조정 양상은 조정이 하락이 깊지 않고 어떤 물량 조정을 하는 가격 조정의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면서 한번 장중 저점의 전체의 흐름에서 한번 대응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내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은 장중 저점인 현재가 매수를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는 2만 원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장의 쾌도난마 시간 이어갑니다. 이정민 멘토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반장입니다. 자, 오늘 빠르게 시장 업종 체크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고드렸던 5G 섹터의 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KMW부터 대장주였죠. 지난주 절반 익절가 터치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반등은 주지만 반등 주고 나서 옆으로 횡보 내지는 눌림목이 진행될 것이라고 지난주에 예고를 드렸죠. 지금 우리 국내 증시 포지션상 보시면 통계학적으로 명절, 추석이나 설 명절 이제 큰 명절을 앞두고서는 시장 자체가 숨고르기로 들어가는 모습이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큰 조정은 아니더라도 옆으로 횡보 내지는 시간 조정 내지는 가격 조정이 들어가는 것이 증시이기 때문에 제가 절반 정도는 리스크 관리를 반드시 하시자라는 말씀을 드렸고 추가 매수, 추격 매수 금지 말씀을 드렸죠. 잘해야 옆으로 횡보하는 국면이 지금 KMW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물량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무조건 절반 정도는 매도하시고 물량이 작은 분들은 전량 차익 실현하셔서 현금을 쥐고 계셔야 됩니다. 5G가 흔들리는 과정이 예고했던 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많은 종목군들 전체적으로 다 마이너스 4에서 5% 정도 흐름으로 다 흔들리고 있는 과정입니다. 대장 역할로 최근에 바톤을 이어받았던 RFHIC도 5일선 이제 깰까 말까를 지금 저울질에 있는 모습인데 RFHIC도 5일 이동평균선이 있는 자리 오늘자 기준으로 44,300원입니다. 44,300원 이탈 시에 반드시 익절 처리하셔야 된다. 제가 2번 추천을 드렸었고 많이 급등이 나왔죠. RFHIC도 5일 이동평균선 깨지면은 기업이 나빠서가 아니라 눌림목 조정이 이런 식으로 눌림목이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굳이 기회비용을 잃을 필요가 있겠는가? 단기적으로 지금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RFHIC도 잘해야 옆으로 횡보 내지는 그러니까 시간 조정 내지는 가격 조정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익절가 44,300원 깨지면 미련 없이 절반 리스크 관리 하셔야 된다. 리스크 관리 없는 투자자는 농론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런 체크 포인트를 잡아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시 이반장의 캐도남마를 꼭 시청을 하셔야 되고 하루 15분, 20분 투자해서 이러한 맥락들,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는 건 매우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노와이어리스도 빠르게 한번 보죠. 이노와이어리스도 넘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와 여건이었지만 2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을 했습니다. 5호장에 아래 꼬리가 달릴 수도 있고 다시 반격이 나올 수도 있고 다시 또 밀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거는 어디까지나 지나가 봐야 알 수 있는 부분. 지금 현재 깨지고 있기 때문에 절반은 무조건 매도해서 리스크 관리했다가 밑에서 다시 잡든 추세가 돌아설 때 다시 보든 하는 전략이 좋고요. 모든 전략과 어떤 매수와 포지션 싸움은 추석 연휴가 끝난 다음 주로 넘기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보여지고요. 우리나라는 휴장 이틀이 껴있죠. 목요일, 금요일 휴장이기 때문에 어떠한 돌발 악재가 나올지 알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따라서 공격적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련과 집착을 버리시고 시장이 보여주는 대로 가장 좋은 것은 일부라도 현금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말씀 덧붙여드리면서 5G가 이럴 때 치고 올라오는 섹터가 등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봐야 될 종목이 지금 동아화성이라든가 수소차가 움직이고 있죠. 동아화성은 제가 21선 장악하던 이날 장중에 제안을 드리고서
시간 조정이 들어갔어요. 들어갔지만 제가 밀리는 가격 밴드 정해드렸고 적극적으로 물릴까고, 즉 내가 매수한 초도 물량이 다소 밀리더라도 추세 전환 시점이기 때문에 올라타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기 좋게 수소차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고요. 동아화성은 추세 상승으로 이어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누적 수익 더 끌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매물벽이 6,700원, 6,700원 라인대에 놓여 있는데 1차 목표가를 6,700원 라인으로 선정을 한 후에 보유를 계속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고, 밑으로 지금 따라 올라오고 있는 섹터들이 있죠. 유니크도 잘 흐름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풍국주정도 한번 보겠습니다. 풍국주정, 수소차 섹터들이 지금 주도권을 장악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제일 중요한데, 일단은 주도권을 장악했다기보다 주요 이평선들을 넘어가서 다리들을 잡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120일 이동평균선 파란색 굉장히 중요하다. 늘상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한번 페이크가 나왔었죠. 8월 초순에 풍국주정이. 그리고 반등이 한번 돌파가 거세게 나온 이후에 간헐적 반등이 나오다가 지금은 추세가 완만하게 21선 이평선 위로 올라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풍국주정 지금 가격 밴드 25,500원부터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25,500원에서 19,900원까지 25,500원에서 19,900원까지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 풍국주정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내려오는 추세 하단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정고점까지 좀 단기적으로 빠르게 가면 좋겠지만 좀 우직하게 시장의 빈틈을 노려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좀 손절 라인을 좀 여유 있게 드리고 싶고요. 19,200원 손절 라인 19,200원을 풍국주정에 대한 손절가로 제시해 드립니다. 자, 요며칠 좀 뉴로스도 지금 움직임이 살아나고 있죠. 뉴로스도 뉴로스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종목들이고 업종 트렌드 테마색들에 대한 흐름들이 전반적으로 순환매가 돌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업종별로 섹터별로 흐름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뉴로스도 전저점 찍어준 이후에 이날 동아화성 넘어갈 때 같이 따라 올라갔어요. 뉴로스도 동아화성 대장을 필두로 해서 동아화성이 강한 모습을 보인다면 같이 따라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뉴로스도 충분히 지금 자리 접근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저는 풍국주정을 수소차 섹터 중에서 오늘 풍국주정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뉴로스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면서 흐름 체크를 좀 같이 하셔도 좋다. 단기적으로 대응도 괜찮다 보여집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가 예의주시한 섹터가 제가 게임주 남들이 모를 때 우리가 봐야 됩니다. 강주 또 강주를 드렸던 종목이 바로 위메이드죠. 보십시오. 누적 수익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반장은 좀 미리미리 전략들을 제시해드리고 첫 제시한 날이 8월 19일이에요. 역시 포인트 보시면은 20일 이동평균선이 장악될 때였죠. 20일 이동평균선 장악되고 나서 중간중간 물론 음봉은 나옵니다. 음봉은 나오죠. 음봉은 나오지만 여러분들에게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 추세가 돌고 있는가, 추세 전환의 초입인가를 따지셔야 된다. 따라서 중간중간 음봉 나오는 것은 크게 개념치 마시고 추세에 집중을 하신다면 충분히 누적 수익 크게 내실 수 있고요. 최근 또 일주일간 이렇게 쉬었죠. 위메이드가 다시 재차 상승 기조로 넘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위메이드는 지금 자리도 매수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목표가 35,000원까지 1차 목표가 열어두시고 35,000원까지 대응을 해 나가시자라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고 싶습니다. 위메이드의 이러한 흐름들 속에서 우리가 대형주, 자, 사전 예약을 실시했었던 NC소프트 사전 예약에서 2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사전 예약 200만 명이 돌파가 됐고 리니지 M2입니다. 모바일 버전이고요. 5G 시대가 성큼성큼 다가와서 5 시대가 도래한다. OLED 스마트폰이 대형 화면으로 진행이 되고
밝기와 채도, 그리고 우리 인간이 볼 수 있는 어떤 화질의 개선도가 엄청나게 증가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게임 유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빠른 속도, 현란한 그래픽, 그리고 기술력으로 구현되는 몰입감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통신, 빠른 속도가 가장 큰 도움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NC소프트 사전 예약이 진행이 됐고 지금 앞전 고점대를 돌파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매수 적기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가격 55만 6천 원에서 55만 5천 원까지 55만 6천 원에서 55만 5천 원까지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 NC소프트입니다. 20일 이동평균선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53만 6천 원, 53만 6천 원 라인대를 손절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NC소프트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전 예약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출시가 시작될 때 출시 예정일이 올해 연말 11월에서 12월인데 제 생각에는 크리스마스 어떤 분위기를 타면서 출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전 예약에서 200만 명이 돌파됐다는 건 인기를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출시가 되면 모멘텀이 소멸될 겁니다. 항상 그래 왔었고 게임즈는 신작 게임이 사전에 나왔을 때 움직이다가 출시가 임박해 오면은 주가가 조정기를 걸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대략 2개월에서 3개월이 NC소프트의 매수 타이밍이다. 즉 오늘부터 매수가 된다라면 올해 연말까지 포지션 게임이 가능한 종목이 바로 NC소프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1차 목표가 80만 원, 1차 목표가 80만 원을 제안해 드리고 싶습니다. 게임주들 우리가 잘 봐야 되고 제가 계속해서 바닥권에 놓여있는 컴투스 같은 종목군들 필두로 해서요. 순차적으로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지금 컴투스도 보시면 엄청나게 많이 빠져있는 상황이고 남들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잘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온통 5G에 관심을 두고 있겠죠. 역시나 저는 그런 흐름 속에서 충분히 상승 가능성 있는 종목권들 우리가 빠르게 발굴해서 미리 선침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수소차 흐름 잘 보시고 전기차도 따라갈 겁니다. 그리고 바이오도 5G 흔들릴 때 대안으로 올라서고 있고 지금 바이오 섹터들 흐름 굉장히 좋아요. 알테오젠, 인트론바이오, HLB, 생명과학, 그죠? 기타 등등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바이오 섹터들 잘 홀딩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시장의 흐름은 이러한 파동으로 전개되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OLED 이제 섹터 보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덕산 네오룩스를 제안을 드리고서 성큼성큼 쭉쭉 올라가지는 않지만 느긋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각도가 많이 벌어졌죠. 네, 각도가 많이 벌어진 상황에서 5일선을 타고 가고 있는 흐름이에요. 따라서 입절가는 5일 이동평균선 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입절가는 21,500원, 21,500원 제시해드리고요. 중소 섹터 중에 제가 소개해드렸지만은 타점은 좀 빠르게 못 잡아드렸던 종목이 있어요. 힘스라는 종목인데 이 저항 때 소개를 여기서 해드리고 빠르게 치고 가는 바람에 파동이 크게 나왔죠. 힘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추세 상승형 종목이기 때문에 어설프게 음봉 하나 두 개 나왔다고 해서 매도하시면 안 돼요. 입절가 관리만 타이트하게 하시면 됩니다. 입절가 힘스 22,800원. 입절가 22,800원 잡고서 대응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빠르게 지금 업종들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성공투자 오후장에도 사셨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이반장과 같이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은 노란색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어플 있죠? 예, 그곳에 돋보기 클릭하셔가지고 이반장의 캐도남마 클릭하시면 검색하시면 우리가 모여있는 또 채팅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 오셔서 시장에 대한 조언들, 정보들 많이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후장 성공투자 하시고요. 이반장은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